천하의 비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배경이 바뀌었죠. 네, 새 사무실을 얻었어요. 그건 아니고 약간 공간을 바꿔가지고 저희가 좀 새롭게 사무실 다른 곳으로 좀 약간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뒷 배경이랑을 이렇게 깔끔하게 가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는데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그 주인공은 우리의 굉장히 많은 추억과 그런 것을 담당해주고 있는 가수 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해요. 비 팬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는데 저도 비의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서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비 씨한테 전달이 될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로 팬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큰 바람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 댓글이랑 그리고 제 생각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로서 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나온 결론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우리는 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다 맞을 수는 없어. 댓글을 다셨던 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야기가 모든 게 맞을 수는 없는데 지금 상황상 정황상 그리고 봤을 때 그래 보여. 이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주된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아마 본인도 알 수도 있어. 혹은 모를 수도 있는데 본인의 과대평가가 가장 큰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지금 이제 짤짤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본인에 대한 과대평가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어요. 이유인 즉슨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권유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안 박힌 거거든. 이거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 하나씩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왠지 이럴 것 같아. 이건 정확진 않은데 독불장군 스타일로 일을 처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아시죠?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회사생활 해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권유를 하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일절 안 듣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옆에서 자연스럽게 권유를 안 하게 돼요. 내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자꾸 야 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혹은 너 왜 자꾸 반대되는 의견을 내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신 경험 있지 않아요? 우리 다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은 하는데 막 열심히 이야기해주는데 귀등도 안 듣고 나만 이상한 사람들 그럼 말 안 하게 되거든. 그쵸?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독불장군 스타일의 일 처리하시는 방식을 가진 분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힙합으로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한다는 게 이런다는 것보다는 힙합에 대한 깊이를 굉장히 얕게 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힙합에 대한 관련된 뭐 춤이라든지 아니면 뭐 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얕게 보는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아무 컨셉이나 가지고 와도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거예요. 라송도 마찬가지고 널 붙잡을 노래도 마찬가지고 실은 비가 그간에 계속 해왔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별로였어.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그 노래 있어요. 최고의 선물. 그거는 싸이가 프로듀싱을 했고 싸이가 그걸 디렉을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 노래만 요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멀쩡했고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별로였어. 성적. 그쵸?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 아무 컨셉이나 가져와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 라송의 집시 컨셉도 날려먹었고 레이니즘 제외하고 이 레이니즘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합시다. 자, 또 다른 게 연습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트레이너로서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습이 부족하다는 게 춤을 못 춘다는 게 아니라 발전이 더디거나 혹은 이 발전의 양이 되게 적다라는 건데 춤의 발전이 크게 없었어 지금까지. 박진영 밑에 있을 때는 아니었어. 그거는 다들 인정을 하실 거예요. 박진영 밑에 있을 때는 컨셉도 자주 바뀌고 그리고 춤도 다양한 걸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 박진영 밑에 있었던 그 시절 이상만큼 춤이 오르질 않는다니까? 실력이 안 늘어. 테크닉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실력이 가장 많이 늘었던 거는 I'm Coming 때였어요.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춤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랬었어요. 다양한 테크닉 시도도 많이 했었고 춤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었고 컨셉도 많이 다양한 걸 썼었기 때문에 I'm Coming 때가 가장 눈부시는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보시면 그 트레이닝 영상 보시면 그 뭐지 비 솔로 파트 있어요. 이렇게 뿜뿜뿜 착착 이거 하는 거. 이것도 안무를 외국 트레이너가 짜준 거예요. 비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다양한 스타일이었던 거고 그때는 트레이닝을 받고 한 거라서 굉장히 많이 좋았었어. 그래서 춤도 받아서 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잘했었는데 어쩌면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 이유 때문에 I'm Coming을 방송에서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자존심 때문에라도. 또 다른 거는 후배들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수많은 멋진 혹은 뭐 요즘 말로 먹어주는 그런 후배들이 되게 많은데 그 후배들 거를 보면서 약간의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본받아야 될 점 혹은 내가 뭔가 고쳐나가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캐치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면 갈수록 동떨어지는 거지. 아 뭐가 먹히는구나 뭐가 괜찮구나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비 댓글 보면 2000년도에서 멈춰있는 줄 알았다 이런 댓글이 많은 이유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댄서들의 컨택 부분인데 이걸 자기가 이제 고르는 부분에서 의리로 가는 건 좋아. 정말 좋단 말이야. 나도 그거는 의리는 정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컨셉에 따라서 혹은 어떤 방향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유연하게 바꿔줄 필요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계속 의리로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약간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레이니즘 때 그 댄서들과의 그 매칭은 가요계에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간지였어요. 인정합니다. 정말로 최고였었어요. 그 매칭과 그 컨셉, 그 분위기, 그 이미지는 최고예요.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맨날 그렇진 않잖아요. 이걸 좀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로 나오게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비는 프로듀싱에는 소질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겠어요. 소질이 있는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일이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우리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1위 했다, 비니까 1위 했다 그거 말고 우리 퀄이랑 여러 가지를 우리 같이 이제 보자는 이야기인데 레이니즘 하나 그리고 최고의 선물 이거 두 개 이외에는 JYP를 나오고 나서 이렇다 할 만큼 멋졌던 이렇다 할 만큼 성공했던 곡이 없었던 거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팬분들도 그리고 심지어 저도 비팬이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정하는 바예요. 어쩔 수가 없지. 그리고 비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던 대중들도 이제는 지치는 거야. 모두가 다들 지친 거야. 아 이제 멋있겠지. 깡에서 너무 많이 힘이 빠져버렸지.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거든. 나도 그래. 많은 분들이 그래. 그래서 그 지친 반응이 여기저기서 속출을 한 게 그게 이제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많은 대중들이요 비의 화려한 부활을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팬인 저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왜냐면 이렇다 할 솔로 가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 그 피지컬의 그 대단한 내가 비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말고 본인 스스로가 좀 냉정하게 본인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레이니즘 같은 걸 해라 혹은 뭐 잘 먹혔던 거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되게 많은 노력 끝에 많은 고심 끝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지. 그냥 똑딱똑딱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레이니즘 같은 그런 고심 끝에 나오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 솔직히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고. JYP 나와서 맨 처음 시작한 게 레이니즘인데 얼마나 부담감이 컸겠냐고. 본인 스스로가 진짜 날밤을 새면서 만들었을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완성도 좋은 게 나왔던 거고 그 뒤로는 그냥 비니까라는 이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것들. 네, 그런 어떤 퀄리티의 어떤 그런 거를 많은 팬들과 대중들은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도 비의 팬이에요. 제가 비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 분들이 심지어 비 팬들도 모를 수도 있고 비 일본 진출곡이었던 새드 탱고가 제 최애 곡이에요. 저는 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좋아하고 심지어 지금도 비가 예능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꼭꼭 챙겨봐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깡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합시다. 가루가 되도록 까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깡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 건데 일단은 비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댄스 트레이너로서 춤을 추는 사람으로서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라는 거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정지훈 씨 비 날아오르라. 저는 지금까지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였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